91번입니다. 자, 이 극한값이 마이너스 2일 때 상수 A, B의 값을 구해달라고 합니다. 자, 일단 x가 4로 갈 때 분자를 먼저 보게 되겠네요. 자, 분자가 어디로 가죠? 자, 4의 제곱이면 16이 되어서 루트 25는 5가 되니까 20이 되고 여기도 20이 되니까 자, 분자가 어디로 갑니까? 0으로 가죠. 여러분들 분자가 0으로 가는데 자 분모가 만약에 0이 아닌 상수값으로 간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상수 3이라고 해볼까요? 자 3분의 0은 0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자가 0으로 갈 때 분모가 상수로 간다면 바로 0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죠. 또는 분모가 무한대로 가도 0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얘가 0이 아닌 상수값이 되었다는 말은 분모 자체도 무엇으로 가야 된다? 0으로 가게 되어서 0분의 0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x가 4로 갈 때 분모는 자 1차 함수는 연속 함수잖아요. 그죠? 따라서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겠죠. 따라서 극한값이 함수값이니까 바로 0으로 가게 되어서 b는 바로 마이너스 4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럼 우리는 꼴만 찾아봤으니까 극한값을 찾기 위해서 다시 한번 B 자리에 무엇을 마이너스 4A를 대입해서 우리가 한번 처리해 보면 되겠네요. 자, 그런데 자, 분모는 ax-4a가 되니까 a로 묶어버리면 x-4가 될 거예요. 자, 즉 0분의 0꼴의 극한값인데 무엇이 있다? 자, 루트가 있으니까 분자를 유리화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바로 분모 분자에 자, 이 분자에 바로 마이너스의 부호반대 플러스를 분모 분자에 곱하면 되니까 자, 4배에 바로 9 플러스 x제곱에 플러스 5x를 분모 분자에 곱해주면 되니까 자 그러면 분자는 합차 형태가 되겠죠. 따라서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앞에 거 제곱하면 4를 제곱하면 16이 되고요. 자 루트가 벗겨지니까 9 플러스 바로 x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자 뒤에 거 제곱하면 바로 5x 제곱이니까 25x 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분자를 조금 정리해 보면요. 자, 16 곱하기 9가 되면서 16x 제곱 마이너스 25x 제곱이 되겠죠. 자, 그러면 분자가 조금 복잡하니까 분자를 정리하면 16x 제곱 마이너스 25x 제곱은 마이너스 얼마가 되겠습니까? 9x 제곱이 되겠죠. 마이너스 9x 제곱에 여기는 16 곱하기 9를 계산하지 말고 16 곱하기 9라고 나타낸다면 마이너스 9로 묶어버리면 x제곱 마이너스 얼마가 되겠습니까? 16이 되니까 이 분자가 합작꼴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0분의 0꼴이니까 반드시 x-4가 주범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 분자를 좀 더 예쁘게 정리해 놓으면 마이너스 9배에 바로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4가 될 것이고요. 자, 여기에 리미트 x가 4로 가까워진다가 있어야 되겠죠. 자, 분모는 a에 x 마이너스 4에 자, 4 루트 9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5x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극한값을 찾아주는 거죠. 자, 선생님이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또다시 한번 이렇게 적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여기에 다 지우고 요 분자만 여기에 다시 적어서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0분의 0꼴의 주법인 x-4를 약분함으로써 바로 0분의 0꼴을 탈출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x에 4를 대입하면요. 극한값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앞에 a가 있고요. 자, 4를 대입하면 여기가 얼마 되죠? 16 더하기 9, 25가 되니까 루트 25, 5니까 5, 4, 20이죠. 그리고 4를 대입 20이니까 20 더하기 20 얼마가 됩니까? 40이 되겠습니다.
자, 분자는 4를 대입하면 여기가 8이 되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9 곱하기 8이 되니까 8과 40을 약분하면 바로 마이너스 5a분의 9가 되는 거죠. 그게 얼마다? 마이너스 2라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고 10a가 얼마가 된다? 9가 되므로 그러므로 a 값이 얼마가 된다? 10분의 9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A가 10분의 9인데 B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A를 마이너스 4배 하면 되니까 자, B는 마이너스 4배 10분의 9에다가 마이너스 4배를 하면 되니까 자, 약분하지 말고 10분의 바로 마이너스 36으로 표현합시다. 왜? A 플러스 B니까요. 따라서 A와 B를 더하라고 했죠. 그럼 10분의 9와 10분의 36을 더하면 마이너스 10분의 얼마가 되겠다? 27이 이 문제의 최종 정답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92번입니다. 자, 다음 극한값이 마이너스 9분의 1일 때 자연수 AB를 찾아보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극한의 바로 꼴을 먼저 생각해 보면 X자리에 2를 대입하면 얘가 0으로 가죠. 0분의 1이면 어디로 갑니까? 무한대가 되죠. 그런데 무한대에다가 무엇을 곱해야지 수렴할 수가 있죠? 자, 상수로, 이 자체가 상수로 수렴해버리면 바로 무한대가 되잖아요. 따라서 부정형이 되기 위해서는 이 괄호 자체가 바로 어디로 가야 된다? 0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x자리에 2를 대입하면 2 플러스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이 어디로? 0으로 수렴해야 되니까 바로 이 값이 같아져야 되겠죠. 그러므로 b라는 것을 a 플러스 2와 같다는 관계식을 하나 만들어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꼴을 찾아서 B 자리에 A 플러스 2를 대입할 수가 있고, 그러므로 무한대 곱하기 무한소의 바로 극한값이니까 바로 이 식을 변형을 시켜줘서 극한값을 찾는다고 했죠. 따라서 리미트 x가 2로 가까워질 때, 자, x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이 부분을 뭐 하면 되겠다? 통분해서 식을 변형해 주면 되겠죠. 따라서 x 플러스 a와 바로 a 플러스 2로 통분하면 되니까 분자는 a 플러스 2에다가 자, 이쪽에는 x 플러스 a를 빼주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따라서 a와 a가 사라지고 마이너스 x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로 묶어버리면 x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죠? 따라서 이 분자 자리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로 바꾸어 버리면 이제 얘가 전체가 0분의 0꼴이 되니까 x 마이너스 2가 탈출이 되어서 약분이 되어서 0분의 0꼴을 우리가 탈출할 수가 있죠. 따라서 극한값 바로 x가 2로 가까워지면 얘가 a 플러스 2가 되니까 자 분모는 a 플러스 2가 두 개 있으니까 제곱이 되고 분자가 마이너스 1이 되는데 얘가 바로 마이너스 9분의 1이므로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어서 결론적으로 a 플러스 2의 제곱이 9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알맹이의 제곱이 의 제곱이 9니까 알맹이는 3이 되어도 되고 마이너스 3이 되어도 되겠죠. 그러면 A는 2를 빼주면 1이 되거나 또는 마이너스 5가 되는데 자연수 AB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5는 될 수가 없겠네요. 그러면 A가 1로 결정이 났으니까 B 값은 A에다가 2를 더하면 되니까 3이 되므로 결론적으로 두 수 AB의 곱은 1 곱하기 3, 바로 3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여러분들 무한대 곱하기 바로 무한소가 수렴이 된다는 조건을 이용해서 이 자체가 바로
0으로 가야 되니까, 그죠? b는 a 플러스 2가 되면서 바로 0분의 0꼴로 변형이 되니까 우리가 a, b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93번입니다. 자, 미정계수 문제에서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나오고 자, 0분의 0꼴이 나오면 지금 x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바로 분모가 0이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나 0분의 0꼴이 같이 나오면 항상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부터 생각하라고 했죠. 자, 그래서 x가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되고 무한대꼴의 무한대꼴은 영향력이 가장 센 것만 놔두고 모두 다 지워버리라 그랬죠. 그러면 x제곱이 우리 분수 성질에 의해서 약분이 되면 결론적으로 이 극한값은 a가 되어서 a는 2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a가 2라는 것은 먼저 찾아냈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A 자리에 2로 바꾸면 되니까 얘가 분모가 0으로 가니까 자 수렴하기 때문에 분자도 0으로 가야지만 0분의 0꼴이 되겠죠. 0분의 분자가 상수로 가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무한대로 발산하기 때문에 수렴을 했다는 말은 분모가 0으로 가므로 바로 분자도 0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그 0을 0분의 0꼴을 만드는 주범이 바로 무엇이겠다? 바로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니까 바로 x 플러스 1이 주범이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 분모가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자,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되는데 x 플러스 1의 인수를 가지고 있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분모는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가 되고요. 자, 분자는 자, 0분의 0꼴이기 때문에 반드시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인수 하나만 더 찾아주면 되니까 2x 제곱이니까 반드시 2x라는 바로 이 1차 항이 필요하겠죠. 자, 그런데 자, 0분의 0꼴을 탈출한 다음에 극한값이 2분의 1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분모의 값은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3이 되니까. 자,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얼마가 바로 2분의 1을 만들 수가 있나요? 바로 네모의 분자는 바로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상수만 우리가 처리하면 되니까 자,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이 상수값과 계산을 하여서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어야 되니까 바로 네모는 2분의 1이 된다면 바로 이 상수가 2분의 1이 된다면 바로 0분의 0꼴을 탈출한 다음에 극한값을 계산하면 2분의 1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따라서 분자를 다시 한번 전개해버리면, 자, 2x 제곱이 되고요. 자, 1창은 2x와 2분의 1x니까, 2x가 2분의 4x니까 2분의 5x가 되면 상수항이 플러스 2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자, x 계수가 b니까 b는 얼마가 되고 2분의 5가 되고 상수항 c는 2분의 1이 되겠네요. 그러므로 a와 b와 c를 모두 다 더하면 bc를 먼저 더하면 2분의 6이 되어서 3이 되니까 a 값 2와 더해버리면 최종 결과는 얼마가 된다? 5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94번입니다. 자, 다음 극한값이 1일 때 상수 AB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죠. 자, 그러면 앞에 있는 이 무리식은 자, 가장 영향력이 있는 게 2차인데 2차는 마이너스 무한대를 적으면 무한대가 되어서 자, 무한대로 가고요. 자, 플러스
뒤에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니까 결론적으로 얘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 되는 부정형이라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면 분자를 뭐 한다? 유리화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분모를 1로 보고 자, 분자의 부반대, 즉 ax 제곱 마이너스 bx에 여기에 마이너스 x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분자는 자, 합차 형태가 되어서 앞에 거 제곱 ax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bx에 바로 마이너스 x 제곱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이 이걸 먼저 처리하기 전에, 그죠? 여러분들, 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의 바로 무리식 형태는 무조건 이 최고차의 개수가 똑같아야 된다고 했죠. 자, 그러면 여기 x의 개수가 얼마입니까? 1이죠. 그러면 여기는 이 x제곱, 즉, 얘가 루트 x제곱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 맞죠? 사실은. 자, 그런데 사실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거든요. 자, 그러면 이 x제곱의 개수가 바로 무엇이 된다? 얘가 1차식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바로 이 a도 동일하게 무엇이 되어줘야 된다? 1이 되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개수가 항상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실 처음부터 A는 1이라고 생각하고 출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왔더라도 X제곱으로 묶어보면 A-1의 X제곱에 마이너스 BX가 되는 거죠. 분자가 이런 꼴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자,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이제 분모는 어떻게 됩니까?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가 되어서 무한대로 가고 분자도 무한대로 가죠. 그러면 차수가 같아야지만 바로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얘는 몇 차죠? 루트 ax 제곱이니까 바로 1차죠. 그러면 분모는 전체가 1차인데 분자는 2차가 되면 되나요? 2차가 되면 안 되겠죠. 즉 1차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이 a-1이 0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a 값은 1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래야지 이 이차항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에 바로 차수가 똑같아져서 극한값이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a는 이 x의 개수 1과 동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이제 분자는 누구만 남았습니까? 마이너스 bx만 남았는 꼴이 되겠습니다. 이놈의 극한값이 얼마다?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a도 1이니까 지워버리면 이렇게 돼버리고 그러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되면 바로 영향력이 가장 큰 것만 놔두면 되니까 얘가 절대값 x인데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니까 마이너스 x가 돼야 되죠. 맞나요? 그리고 마이너스 x분의 마이너스 bx의 바로 뭐다? 극한값을 생각해 주면 자, 분모가 마이너스 2x, 분자가 얼마가 되죠? 바로 마이너스 bx가 되니까 xx 약분 마이너 플러스가 되어서 결론적으로 2분의 b라는 극한값을 가지기 때문에 바로 b 값 또한 얼마가 된다? 2라는 것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따라서 두수 A와 B의 곱은 얼마가 된다? 2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반드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물론 이게 플러스인데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니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같아야지만 극한값이 존재한다. 따라서 a가 1이라는 것을 생각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굳이 치환을 할 필요 없다고 했죠. 여기서 절대값 x가 나올 때 마이너스 x로만 나온다는 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동일한 결과값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시겠죠? 95번입니다. 루트가 있는 무리식인데 앞에 거 어디로 가죠? 무한대로 가고 뒤에 거 어디로 갑니까? 무한대로 가죠. 따라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인데
로또 속이 2차식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반드시 2차항의 개수가 뭐 할 때 똑같을 때만 극한값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1, 1로 똑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분모를 1로 보고 바로 유리화를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분모는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1에 플러스 루트 여기도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1이 되겠죠. 분모는 합차에 의해서 앞에 거 제곱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1이 되고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1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이 x제곱 2차항 사라지고 상수항도 사라지니까 남는 것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어서 4AX만 남게 되겠습니다. 되겠나요? 자, 이놈의 바로 무슨 값을 찾아달라? X가 무한대로 갈 때 극한값이 6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한대분의 이제 무한대로 바뀌었죠. 그죠? 그러면 바로 영향력이 있는 것만 놔두고 모두 다 분모 분자를 제거하면 자, 얘가 절대값 X, 얘가 절대값 X가 되니까 X가 무한대로 가면 자, 리미터 X가 무한대로 갈때 분모에 남는 것은 x죠. 무한대로 양의 무한대로 가니까 x가 되어서 2x가 되고 분자는 4x가 되니까 x도 약분하고 2와 4도 약분하면 바로 2a라는 극한값을 갖는데 걔가 6이므로 따라서 2a죠. 2와 a를 붙여서 적어줘야 되겠네요. 그죠? 자, 2a가 6을 가지므로 따라서 a는 얼마의 값을 가진다? 3의 값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런데 이건 공식이 있었죠? 어떻게? 2루트, 바로 x제곱의 개수 1분의, 자, x의 개수인 바로 2a, 마이너스 x의 개수인 마이너스 2a니까 플러스 2a가 되게 돼요. 따라서 2분의 4a가 되어서 2a라고 그대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답은 a가 3, 바로 4번이 되겠네요. 아시겠죠? 96번입니다. 자, x가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에 바로 무리식이 되는 꼴이죠. 그죠? 따라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의 무리식은 뭐한다? 분모를 1로 보고 무엇으로? 이놈의 부반대로 바로 유리화를 하면 된다고 했죠. 그러면 분모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a에 플러스 루트 ax 제곱 플러스 2가 되고 분자는 어떻게 되고요? 합차식에 의해서 x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a에 마이너스 ax 제곱 플러스 2가 된다고 했죠. 자, 리미터 x가 무한대로 갑니다. 그런데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에 바로 무리식이 있을 때는 이 2차일 때는 반드시 맞죠? 우리가 2차가 가장 많이 나오죠? 이 x제곱의 개수와 이 뒤에 있는 x제곱의 개수가 뭐 해야 된다? 같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바로 그대로 a가 1일 때만 극한값이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앞에 개수가 더 크면 무한대로 발산이고, 맞죠? 뒤에 게 더 크면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x제곱의 개수가 같을 때만 우리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를 계산할 수 있고, 그때 그 2차의 개수가 같을 때 바로 1차와 상수, 이 찌꺼기로 바로 극한값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맞죠? 그렇게 해서 유리화를 해보면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이 값이 이제 극한값의 b가 되는데 우리가 처음부터 a가 1이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1-a의 x제곱이 되고 자 플러스 3x에 바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런데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분모는 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면 우리가 뭐만 생각한다?
자, 차수가 가장 높은 것만, 영향력이 있는 것만 생각한다고 했죠. 근데 분모는 보세요. 루트 x 제곱이니까 1차입니다. 여기도 1차가 되겠죠. 그런데 분자가 2차가 되어버리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따라서 이 x 제곱의 개수는 뭐가 될 수밖에 없다? 0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는 1일 때만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걸 처음부터 우리가 그대로 A를 1이라고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분자는 이렇게 3x-a 2의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영향력이 가장 센 것만 놔두니까 이 모든 것은 없앨 수가 있겠죠. 그죠? 맞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A는 1이라고 했으니까 A 값은 지워줘도 상관이 없겠네요. 맞나요? 자, 따라서 얘는 절대값 X, 얘도 절대값 X가 되겠죠. 자, 그러므로 X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얼마가 됩니까? 분모는 2X가 되고 분자는 3X가 되니까 바로 2분의 3이라는 극한값 B를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따라서 A는 1, B는 2분의 3이니까 2AB를 구하라겠죠? 2 곱하기 A 곱하기 B가 2분의 3이니까 최종 정답은 얼마다?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또한 우리는 공식이 있다 그랬죠. 자, A는 1이니까 어떻게? 2루트 X제곱의 개수분의 1차항 개수의 차죠. 1차항이 얼마죠? 3이고 마이너스 자, 뒤에 있는 무리식에는 1차항이 없죠. 따라서 0입니다. 따라서 극한값은 2분의 3으로 바로 찾을 수도 있다는 거. 자, 요거 개념 우리가 공식 하나 알면 쉽게 처리할 수도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반드시 무리식 마이너스 무리식에 바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은 자, x제곱의 개수 3차는 안 나와요. 자, x제곱의 개수가 같을 때만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97번입니다. 다항함수 fx가 있는데요. 자, 다음 극한값 두 개를 주어졌을 때, 자, f-1의 값을 구하란 말은 바로 이 다항함수를 추론해 달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우리가 수투에서 수원 뭐죠? 대수편에서 함수 추론 문제를 또 풀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미분적분에서도 항상 우리가 함수 추론하는 문제는 여러분들 항상 나오고 여러분들 모의고사에는 가장 어려운 문제로 나오는 거죠. 킬러 문제로 등장하는데 자, 가장 기초적인 문제부터 우리가 지금부터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무한대로 가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과 항상 바로 영분의 영꼴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항상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먼저 fx의 차수를 결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x가 무한대로 가는데 분모가 무한대로 가는데요. 2로 수렴했다는 것은 분자도 무한대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무한대로 갈 때는 분모 분자의 차수가 같아야 되겠죠. 따라서 fx는 반드시 몇 차식이 되어야 된다? 2차식이 되어야 되겠네요. 그런데 극한값이 2라는 것은 바로 2차항의 개수분의 바로 분자의 2차항의 개수니까 분모의 2차항의 개수가 1이니까 분자는 2x 제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출발하는 2차 함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2차 함수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2x 제곱이 나왔으니까 그대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ax 플러스 b라고 설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모든 항을 다 표시하는 경우는 여러분들 우리가 인수 정리나 그런 게 안 될 때 최후의 바로 보류로서 남겨두고 어떤 인수 정리나 이런 걸 이용해서 우리가 2차 함수를 추론할 때는 또는 3차 함수를 추론할 때는 자, 2차 함수이면서
최고창의 개수가 2라는 것만 알아놓은 다음에 다음 식을 가지고 또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다. 더 추론할 수 있는 어떤 힌트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영분의 영꼴이죠. 분모가 0으로 가는데, 자, 수렴했습니다.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말은 분자도 0으로 가야 되죠. 그럼 사실은 분자의 바로 극한값이 어디로 가야 된다? 0으로 가야 되죠. 그래야지 영분의 영꼴이 되는 거죠. 그런데 fx는 다항함수니까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기 때문에 이렇게 극한값으로 보지 않고 그대로 함수값으로 처리해서 F1이 바로 무엇이다? 0이다. 이렇게 바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F1이 0이라는 말을 우리가 인수정리, 나머지 정리에서 배울 때 기억나나요? 이 말을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바로 fx는 자, 1을 넣었을 때 나머지가 0이니까 바로 x-1을 무엇으로? 인수로 갖는다. 기억나나요? 이게 바로 인수 정리죠. 따라서 이 fx는 x-1을 인수로 갖기 때문에 우리가 이 fx를 어떻게 바로 세팅을 할 수가 있느냐면 반드시 x-1을 인수로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얘가 1차식이니까 인수로 갖기 위해서는 나머지 하나가 더 곱해져야 되고 그것 또한 인수가 되는데 최고창의 개수가 무엇이니까 바로 2니까 반드시 얘는 1차식이 2x로 출발하면서 어떤 상수값 하나만 더 알면 무엇이 된다? 함수 추론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이것을 ax 플러스 b로 두고 1일 때 0이다는 가지고 1을 대입하면 2 플러스 a 플러스 b는 0이다. 이렇게 해서 연립식을 하나 더 찾아서 연립 방정식으로 가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인수 정리를 이용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이 극한을 다시 한번 적어보면, 왜냐하면 우리가 꼴만 생각했지 극한값을 아직 조사를 하지 않았잖아요. 따라서 다시 한번 적어보면, 리미트 x가 1로 가까워질 때 0분의 0꼴이니까, 자, 분모에도 반드시 x 마이너스 1의 인수를 가져야 되고 분자에도 반드시 x 마이너스 1의 인수를 갖는다는 거잖아요. 그죠? 자, 따라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이 약분됨으로써 0분의 0꼴을 탈출을 했죠. 따라서 1을 대입하면 분모는 2가 되고 분자는 2 플러스 네모가 되니까 그 극한값이 마이너스 1이죠. 따라서 2 플러스 네모가 마이너스 2가 되기 때문에 네모는 바로 마이너스 4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니 내가 선생님이 네모로 놓았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를 A라는 미지수 한 개를 두고 처리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네모가 바로 무엇이다? 마이너스 4가 되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함수 추론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물론 얘를 2를 더 끄집어낼 수도 있지만 우리가 f-1만 값을 찾기 위해서 마이너스 1을 그대로 대입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6이 되니까 최종 바로 x가 마이너스 1일 때의 함수 값은 얼마가 된다? 1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인수를 이용해서 함수 추론하는 게 보통 모의고사나 우리 학교 시험에서도 자주 등장하니까 굳이 이렇게 AX 플러스 B라고 구체적으로 식을 만든 다음에 연립방정식 형태로 푸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양하기 바랍니다. 그것은 안 될 때, 어쩔 수 없을 때 그렇게 여러분들 식을 세팅하고 가는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98번입니다. 최고창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fx가 있는데요. 다음 극한값이 9라는 것을 가진다고 하네요. 이때
함수 fx를 추론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fx는 최고 차항의 개수가 1이니까 1x 제곱으로 출발하는 이런 2차 함수가 되니까 우리는 사실 여기서 미지수 몇 개만 알면 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ax 플러스 b라고 적으면 미지수 두 개만 알면 되죠. 근데 이런 극한값은 우리가 나중에 미분계수에 가서 우리가 미분으로도 처리할 수 있지만 지금은 극한으로만 처리하는 공부를 하니까 자, 우리가 그냥 극한값 계산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두 개의 정보를 더 골라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극한값 자체는 바로 두 개의 정보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극한값이 나오면 항상 꼴을 생각하라고 했죠. 분모가 x가 4로 갈 때 분모가 0으로 가는데 9라는 값에 수렴했기 때문에 분자도 0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fx가 바로 2차 함수잖아요. 그죠? 따라서 연속 함수이기 때문에 바로 극한값과 함수값은 같죠. 따라서 극한값이 x가 4일 때의 극한값이나 함수값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f4가 0의 값을 가질 수가 밖에 없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우리가 바로 극한의 꼴을 이용해서 하나의 바로 정보를 찾을 수가 있죠. 그러면 얘도 ax 플러스 b로 세팅한 다음에 우리가 연립 방정식을 풀라고 하지 말고 f4가 0이라는 말은 fx는 x-4를 인수로 갖는다는 말이니까 x-4를 인수로 갖기 때문에 D는 1차식 하나만 더 오면 되겠죠. 그런데 최고창의 개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x제곱의 개수가 1이려면 여기는 x가 될 수밖에 없고 상수 k 값만 하나 더 구하면 2차 함수 추론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이 극한값에 9라는 것을 이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극한의 꼴을 이용해서 하나의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바로 뭐야? 직접 극한값을 찾아서 우리가 정보를 또 하나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모는 x-4고요. 분자가 x-4에 x 플러스 k가 되는데 그 값의 극한값이 9니까 이 정보를 통해서 0분의 0꼴을 탈출할 수가 있죠. 따라서 극한값이 4 플러스 k가 되는데 그게 9라는 것입니다. 고로 k는 5라는 것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따라서 2차 함수 추론이 어떻게 됐다? 끝났다는 거죠. 바로 fx는 x-4, x 플러스 5라는 우리가 인수 두 개의 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이렇게 놔둬도 되고 우리가 전개를 한다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0이라고 표현해도 똑같은 말이 되겠죠. 아시겠나요? 함수 추론 문제는 우리 내신이나 모의고사에도 항상 등장하니까 여러분들 꼭 잘 해결해 내야 됩니다. 그게 모두 다 킬러 문제들이에요. 물론 이것보다 더 어려운 문제들이 나오는데 기초부터 잘 파고 들어가야지 나중에 어려운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 극한은요, 나중에 미분계수의 정의로도 풀 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는 바로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하나는 항상 꼴을 이용하고 하나는 극한값을 이용해 준다는 그 기본 자세는 꼭 잊지 말기 바랍니다. 즉, 이 극한은 원 플러스 원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